이번에 이야기해볼 숙박업소는 캡슐호텔입니다. 일본을 여행으로도 몇 번 갔었고 일본에 살아도 봤지만은 이번 여행을 가기 전까지 캡슐호텔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었어요. 캡슐호텔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는 기숙사 같은 방 안에 캡슐이 잔뜩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리관이나 투명한 관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캡슐호텔에 누워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고 있는 곳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전혀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갔던 캡슐호텔은 후지큐 하이랜드 옆에 있었던 곳이고요. 후지산이 보이는 곳이죠. 후지큐 패키지로 놀이기구 프리패스와 신주쿠에서 왕복 고속버스 그리고 캡슐호텔까지 포함된 금액이 15,400엔이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15만원 조금 안되죠. 만약에 캡슐호텔만 예약한다면은 싼 것은 평일에 3,500엔도 있고 비싼 것은 주말이 좀 더 비싼 것 같고요. 6,000엔 넘는 것도 있네요. 한국에서도 아고다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5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를 들어가면은 신발장이 보이고요. 신발장은 자신이 원하는 데 위치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돼요. 슬리퍼는 체크인할 당시에 줘요. 1층에 프론트가 있었고 라운지가 있고 공용 공간이 있죠.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남녀실이 분리되어 있고 저곳에 카드 키를 태그를 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카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공간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여자 공간에는 여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낙하룸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낙하룸에 카드를 태그하면은 열려요. 잠글 때는 다시 카드를 태그하면 되고요. 낙하룸에서 한쪽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그마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자신의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에 있는 위치로 가면 되고요. 저는 247번이어서 밑이었어요. 밑보다는 위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묵어보니까 올라다니기 귀찮아서 밑이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열려있고 안내 문이 있고 칫솔이 하나 있고요. 페이스 타월 하나 있고 그리고 베스트 타월도 하나 있고요. 이불이나 베개는 우리나라 모텔, 비즈니스 호텔급 일반 숙소에 있는 정도 변색되진 않고 깨끗해 보였고 냄새도 안 났고요.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담배 냄새도 안 났고요. 귀중품이 있을 때는 금고를 이용해서 그쪽에다 놓고 이용할 수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좁지는 않았어요. 사이즈는 슈퍼 싱글이 1인용이면 1.5인용. 제가 175인데 누웠을 때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더 남았거든요. 190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른 짐이 없다 보니까 공간도 괜찮은 것 같고 잠을 자고 나서도 운이 좋았는지는 몰라도 옆에서 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없었고요. 코를 고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8시에 일어났는데 잘 잔 거, 중간에 깬 것도 없이 한 10시간 잘 잔 것 같아요. 아예 안 들어온 곳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미리 나간 곳은 사용한 저런 흔적이 있고요. 1층 라운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조용히 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뭐 6명 자리도 있고 소규모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따뜻한 물, 컵라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물 같은 거 있고요. 간단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도 있고요. 라운지에서 카운터 쪽을 보이면은 이런 식이고요. 올라가는데 옆에 카운터가 있죠. 그냥 이렇게 밖에서 사와서 먹으면 돼요. 먹고 뒷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면 돼요. 뭐 컴퓨터를 한 사람은 컴퓨터도 해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만 안 하면은 간단히 그냥 담소 정도 나누는 정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샤워실도 목욕탕처럼 바로 들어가면 욕탕이 아니고 각각의 개인적인 샤워실이기 때문에 샤워실 안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어도 돼요. 여기 옷 넣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샤워실은 일반 샤워 부스처럼 생겼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게 샤워기가 있고 따로 샤워기 또 따로 있고 밑에서 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똑같이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갖춰져 있고요.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쭉 있고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어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까지 써야 되겠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화장실 쓰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세면대는 간단하게 드라이랑 양치할 수 있는 종이컵, 면봉, 스킨하고 로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아침에 나갈 때 모습인데 제가 좀 늦게 나가서 그런지 붐비진 않았어요. 나갈 때는 체크아웃하고 체크아웃 특별할 거 없고 그냥 키 반납하면 되고요. 신발장에 놨던 열쇠 꽂아서 신발 갖고 퇴실하면 되고요. 종이 슬리퍼는 버리면 돼요. 캡슐호텔의 장점은 일단 저렴하죠.
그게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니까요. 두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짐에 대한 부담이 적었어요. 캡슐호텔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보이던데 짐은 어디에 놓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대중 목욕탕 락카같이 보관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짐은 그곳에 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빼서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는 그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세 번째는 외출이 자유롭다는 건데 체크인 시간이 15시여서 입실이 늦지도 않고 체크인을 한 이후에는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나 뭐 근처 마트도 갈 수 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저렴한 숙소에 비해서는 괜찮은 점이었죠. 네 번째는 이번에 이용하면서 느낀 건데 연인이 아닌 이성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관계, 애매한 관계에서 여행을 갔을 때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같은 숙소지만은 자는 곳은 다르기 때문에 이성도 상관없고 보통은 이성이 나눠져 있죠. 남자 쪽과 여자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직장에서의 관계나 어떤 모임에서 관계 같이 잘 만큼 그렇게 친숙한 관계가 아니고 부담이 된다. 이럴 때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 때문에 할 말이 있으면은 뭐 여행을 정리하거나 여행에서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라운지에서 말을 해도 되고 공유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잠을 잘 때는 따로 잘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캡슐호텔의 단점은 가장 큰 것이 운이 많이 좌우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이 운이 많이 좌우하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벽도 얇고 방음도 안 되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보통은 외국 여행자들도 뭐 서양 쪽 여행자들도 그렇고 이런 여행이 익숙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하고 매너를 잘 지키는 편인데 가끔가다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서 통화를 한다든지 뭐 친구들끼리 같이 와서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물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내가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이쪽은 피하는 게 좋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매너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짜증이 나겠죠. 잠도 못 자고. 두 번째는 이 문을 잠글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 보통은 블라인드 정도로만 구분이 돼가지고 들어오려 하면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죠. 거의 그럴 일은 없긴 한데 신경이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휴대전화도 충전해야 되고 뭐 카메라를 가져갔으면 카메라도 충전해야 되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씻는 동안 카메라를 충전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씻는 동안 카메라를 충전한다면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긴 하죠.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세 번째는 자는 공간과 짐을 놓는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불편해요. 가방에서 충전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다시 락카 있는 데까지 가거나 물론 그 거리가 뭐 1분도 안 되는 거리긴 한데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뭘 하기에는 귀찮죠. 마지막으로는 캡슐호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미토리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몇 개 방에 2층 침대 비슷한 침대를 몇 개 놓으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상은 인원이 차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캡슐호텔에 대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침에 나가는 시간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씻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들어오는 시간대가 각각 달라서 그런지 샤워실이 붐비지 않았는데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져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한 7시부터 8시, 9시 이 정도까지는 그때 사람이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에 샤워실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저녁에 갔을 때는 비어 있었는데 아침에는 한 곳 빼고 다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좀 여유 있게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캡슐호텔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일단은 캡슐호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캡슐호텔 이용하기 전까지는 굳이 그렇게 불편한 곳을 가야 하는가, 싸도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 돈 아껴가지고 불편하게 여행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주고 편하게 여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여행에서 갔던 저렴한 숙소들 러브호텔, 네카페, 캡슐호텔 중에서는 캡슐호텔이 가장 낫어요. 다시 가라고 해도 캡슐호텔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캡슐호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숙소에 많이 있지 않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편인데요. 숙소에서는 거의 씻고 자고 뭐 충전하고 찾아보고 이런 게 다였는데 여기는 그런 여행에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씻고 자고 이거밖에 없는데 방 하나만큼의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의 치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크게 신경 쓰이는 만큼은 아니었어가지고, 목욕탕 같이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만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문을 잠글 수 없다고 해도 많이 불안하지 않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체험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렴한 숙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번쯤 가보고 본인의 스타일이 맞는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가면 되는 거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 따라 괜찮은 숙소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